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한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2학년도 유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공부했느냐? 기호 사용법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하여 나이라는 가지수. 나이라는 방법이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2의 세제곱해서 8개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합을 하게 되면은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데 3 곱하기 2로 좀 나누기를 해서 계산해서 이제 20입니다. 라고 해서 전체 28가지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기호 사용법 질문 던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잘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원을 좀 6등분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사용해가지고 칠을 좀 하겠다. 회전해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을 본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원수를 문제 나온 거죠. n-1 팩토리얼 이렇게 좀 학습이 돼 있을 텐데 당연히 정답은 6개 있으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답해서 120까지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거가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이때 그냥 단순하게 공식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 할 때 이제 첫 번째 나열 할 때 어디 곳에 이렇게 좀 나오든지 간에 회전하게 되면 다 상대적 위치가 똑같아지는 거라서 첫 번째 나열을 그때 이렇게 1 곱하기 가면서 나열하는 가지가 한 가지라는 얘기죠. 빙빙 회전하면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여기 기준 잡았습니다. 이런 좀 아이디어 하나 정도 기억해가면서 원수능을 공부해가면 좀 더 나중에 응용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데 좀 보탬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컨비네이션이 3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이 해서 쭉 다음 값을 좀 계산해 달라고 되는데요. 앞에 숫자가 이렇게 좀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이죠. 파스칼 삼각형 쭉 있을 텐데 숫자가 점점 커져가는데 뒤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계산들이죠. 그랬을 때 이제 계산 결과는 하키스틱 패턴 이런 형태에서 그 다음 칸에 한 칸 오른쪽으로 간 부분들 해서 이제 11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거 전체 일일이 계산해가는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는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패턴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좀 학습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11 곱하기 10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처리되게 되면 3, 3은 9 이렇게 또 계산하지만 2, 5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11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55 곱하기 3이 더 낫겠는데요. 55 곱하기 3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3, 55, 3, 5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65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쭉 나온 이런 규칙들에서 이제 앞에 숫자가 커져가는 그 부분들은 파스칼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패턴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 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J, E, S, U, S가 또 겹치죠. 그러니까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나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거죠. 전체 나열은 5 팩토리얼 되는데 같은 문자가 있으면 이제 같은 문자 개수만큼 이렇게 나누기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 곱하기 3 해서 정답은 60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 개수 있을 때 이렇게 좀 나누기 해주는 부분들 조금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이 가능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 형태의 문제가 이용이 되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0부터 n 컨비네이션 n까지 쭉 다 합한 것이 좀 500과 1000 사이가 돼야 되겠다. 이 항계수 성질을 좀 질문 던진 거죠. 1 플러스 x에 우리가 n제곱을 하게 되면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 이런 형태로 쭉 전개가 될 텐데 x n제곱까지 전개가 되겠죠. 이때 이제 x에다가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2의 n제곱은 하면서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이제 문자들은 전부 다 이제 1로 소거되면서 n 컨비네이션이 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 좀 결과가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의 n제곱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유도 과정 좀 보여드린 거죠. 500보다 이 부분들이 좀 커야 되겠고요. 1000보다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뭐 2의 10제곱이 1024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숫자는 얼마다? 9다라는 사실을 가볍게 좀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유형계수 성질 중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나온 거니까 절대 있는 일이 없이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명의 학생 중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6명이 이상의 학생이군요. 아하, 이상 뽑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명 중에서 6명을 뽑거나 11명 중에서 7명, 8명, 9명, 아이고 이것도 많네요. 10명, 11명 뽑는 이런 가지수를 좀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와우, 좀 2학년 성질 중에서 살짝 좀 응용된 건데 뭐 그냥 곧바로 계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11 컨비네이션 제로, 이게 이제 11 컨비네이션 1, 11 컨비네이션 2, 11 컨비네이션 3, 11 컨비네이션 4, 11 컨비네이션 5 이렇게 각각 결과가 좀 같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응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11 컨비네이션 제로에서부터 11 컨비네이션 1 거쳐서 쭉 해서 11 컨비네이션 11까지 계산하는 것은 뭐 이항계수 성질에 의해서 2의 11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계산 결과가 2의 11제곱 되는 거니까 뭐 똑같은 부분들이 이제 이제 좀 같다는 걸 좀 보여드렸으니까 뭐 그렇다면은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요걸 좀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11 컨비네이션 6에서부터 7 거쳐서 11 컨비네이션 11까지 되는 것은 이 부분들을 2로 좀 나누는 거니까 2의 10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1024 4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항계수 성질 뭐 전체 11 컨비네이션 제로부터 11 컨비네이션 11까지 합해가는 그런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좀 살짝 응용된 문제들, 이게 좀 조합의 성질이죠. 조합기호 11 컨비네이션 11하고 제로하고 이게 좀 합이 좀 예를 들어서 뭐 8하고 3하고 이렇게 좀 간단한 성질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문제 속에 녹아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4개를 3명의 학생 ABC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교훈수를 구하십시오. 과자를 못 받을 수 있는 학생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과자 서로 다른 4개가 있고요. ABC 학생이 좀 있는데 뭐 첫 번째 과자를 누구한테 줄까요? 이렇게 좀 나눠주는 방법을 좀 생각해주면 3가지가 되겠고 두 번째 과자 역시 또 3가지가 되는 거죠. 아예 마찬가지로 되는 거니까 3주 이렇게 곱하게 되는 뭐 중복 순위에 좀 추제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의 4제곱해서 가볍게 80일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건데 이거 좀 자칫 잘못하면은 뭐 A가 뭐 과자를 뭐 이렇게 좀 받는 식의 해가지고 또 이게 4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좀 공식 형태로 풀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풀이가 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첫 번째 과자 누구 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생각만 하면 되겠죠. 그 문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중복 순열 부분들이 이게 지금 3의 4제곱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좀 설명드렸듯이 4의 세제곱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식에 곧바로 대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나눠주는 경우가 조금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도로망은 이게 지금 같은 문자나요? 라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가로 가는 부분들이 A 이렇게 세로 부분들이 B 이렇게 된다면 뭐 전체 A에서 B로 가는 것은 7개의 문자 날인데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뭐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머지는 좀 약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이렇게 또 약분 되니까 35가지입니다 라고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A 지점에서 B 지점을 지나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해주면 A에서 P로 가는 가지수니까 2가지죠. 뭐 2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P에서 간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처리하니까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건 좀 이렇게 좀 소개해주면 되겠군요. 괜시리 뭐 이렇게 좀 놓지 말고 이제 5 곱하기 4 또 약분하게 되면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러면 20가지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전체는 이제 2를 좀 더하게 해서 55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도로망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런 도로망에서는 가는 가지수가 가로 가는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부분들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자를 좀 나열하면 된다. 세로 길이는 뭐 삐삐삐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같은 문자 나열 이런 부분들로 가볍게 아이디어 적용해 주면 풀 수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9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제곱인데 x도 있고 x분의 1도 있는데요. 뭐 일반항 형태로 보게 되면 네 번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합니까? r번 ax의 뭐 r제곱 x분의 1의 r제곱 4-r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뭐 상수항이라면은 뭐 이 부분 x하고 x분의 1 부분들이 각각 뭐 두 번씩 선택되는 그 개념이니까 4 컴비네이션 2의 a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면 뭐 상수항을 좀 곧바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컴비네이션이 해주면 2 곱하기 3이니까 6a 제곱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96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a 제곱은 6일은 6, 6은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 제곱이 16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양수A를 구해라. 그럼 뭐 자연스럽게 뭐 4입니다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상수항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이 부분들에서 뭐 이렇게 지수 파트 부분을 더 조사하지 않아도 금방 R이 이제 2라는 사실들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센스 있게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네 자연수 A, B, C, D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 B, C, D라는 것은 2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같아줄 때는 거죠. 그러니까 2부터 9까지 수가 있는데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 허락돼 가지고요. 순서가 또 정해져 있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4개를 이제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규칙적으로 작은 숫자부터 A, B, C, D 이렇게 좀 배열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2부터 9까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8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4개를 선택한다. 중복 조합에 뭐 정의 형태가 좀 딱 맞아떨어져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더하게해주면 12에서 11 컴비네이션 4 처리해주면 되겠고 11, 19, 8 돼 있고 4, 3, 2, 1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4, 2, 8 소거되고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33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330입니다 라고 풀이 좀 진행해 갈 수 있겠습니다. 뭐 주어진 식의 무슨 뜻인지 파악해가는 거죠. 9개, 이런 2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같다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이 선택되겠고 4개를 좀 선택한다. 선택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크기가 나오면 크기 순서대로 이제 A, B, C, D에다 배치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열의 개념이 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부등식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어떻게 좀 잘 해석해서 판단해 가느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 있습니다. 중복을 활용해가지고 4개를 택해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좀 만듭니다. 이때 이제 홀수 개수 물어봤습니다. 0이 있다는 거 좀 주의해야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4개의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요. 각각의 자리에다 올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0이 오면 안 되니까요. 가지수는 이제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규칙이 없으니까 5가지 해주면 되겠고 마지막에 홀수입니다 라고 됐으니까 1의 자리에는 좀 홀수가 와야 되겠죠. 홀수는 이제 1하고 3 이렇게 좀 2개가 있으니까 2가지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뭐 어찌 생각하면 뭐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0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가볍게 200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상황 부분들 뭐 공식에 좀 대입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좀 어떻게 잘 해결해 갈까 이런 관점에서부터 접근했다면 어찌 생각하면 이제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n-1의 개수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요. 3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제곱에서 xn-1을 개수면 x를 이제 n-1번 선택하고 이 a를 이제 한 번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죠. 물론 이제 앞에 3 곱하기 있으니까 3 써주고요. n 컴비네이션 뒤쪽 문자 기준으로 해주면 되겠군요. 1 하면서 이제 a를 한번 선택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xn-1승의 개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개식은 복잡한데요. x의 x 플러스 a의 n제곱 이렇게 봐야 되겠고 2배의 x 플러스 a의 n제곱 이렇게 좀 전개해서 이런 모양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한 방에 풀이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전개식에서도 xn-1의 개수를 좀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쪽 부분에서는 x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xn-2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번 이렇게 선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 컴비네이션 2 처리해 주겠고 a 제곱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뒤쪽은 또 아까와 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x n-1 제곱 이렇게 되니까 n-1번에다가 a를 한번 이렇게 좀 선택하는 거죠. 대신 빼기 2가 있고요. n 컴비네이션 1 a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각 개수를 좀 열심히 구했는데 갖게 되는 상수 an을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때 뭐 최대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n 커뮤니케이션 1은 n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3an 처리해주면 되겠고, 와, 여긴 또 어떻게 되죠? 2분의 n(n-1) a제곱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이 부분들은 빼기 2a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 되겠군요. 그럼 5an equal 2분의 n(n-1) a 제곱 처리가 되는데 an 이렇게 하나만 좀 소개해 줘도 되겠죠? 그러면 n-1 a 이렇게 처리되면 이 결과가 10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좀 살짝 좀 찾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10 곱하기 1도 될 수 있겠고, 그러면 9 9는 좀 말이 안 되죠. 5, 2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2, 5, 10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1,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부분들 좀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n하고 a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n은 그러면은 11에다가 a는 뭐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이렇게 처리해서 뭐 곱하기 해주면 11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6, 2, 12 다음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3, 5, 15 이렇게 숫자가 점점 커지는데요. 20 해주니까 2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들 나왔을 때, 뭐 이들 숫자들 중에서 뭐 큰 숫자를 골라달라. 그럼 뭐 당연히 뭐 20입니다라고 골라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A는 자연수, N은 2 이상의 자연수. 뭐 조건에 어긋난 거 없죠? 2 이상의 자연수, 됐습니다. 20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두 번째 전개 파트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복잡하게 된 듯한데 요걸 좀 전개해서 이런 부분들 뭐 한 방에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이렇게 좀 나눠서 각각 조사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요 사실들만 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뭐 어지생은 그 이후부터는 무난히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유신고 확통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함수에서 계수 AB와 상수항 C를 다음 숫자 중에서 선택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계수 상수를 선택할 때 만들 수 있는 이차 함수 그래프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이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A가 좀 결정하죠. A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 결정이 돼가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라고 써야 되겠군요. 모양이 좀 결정되니까 일단은 뭐 A, B, C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요. A 부분에는 뭐 대신 0이 오면 안 되겠죠. 이 참수라고 했으니까 올 수 있는 숫자가 4개가 딱 써지게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B, C 그럼 대칭축 부분들이 뭐 각각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Y 절편 결정되니까 그 다음 뭐 5가지 이렇게 차려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 곱하기 5에서 전체 뭐 100가지 정도를 만들 수 있겠다. 어찌 생각하면 그냥 뭐 중복 순열 형태가 응용된 그런 문제니까 뭐 최고차 계수 나오는 부분들만 영유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D 모든 순서쌍 계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더하기해서 7이 된다.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면 뭐 이거는 뭐 중복 조합에서 나온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합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겠죠. 즉 A값, B값, C값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A값이 1이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 좀 빼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B 더하기 C 이런 부분들이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서로 다른 2개 중복 그렇게 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부분들을 좀 빼줘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까? 그냥 뭐 0부터 6까지 해주면은 뭐 이렇게 가면 뭐 7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어쨌든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A가 1일 때, B가 1일 때, C가 1일 때 고려해주게 되면 이제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는데 A가 1인 걸 풀어갈 때 이제 B가 또 1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A, B 동시에 1인 경우 A, B 1일 때, B, C 1일 때, C, A 1일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주면 또 3가지를 또 너무 많이 뺐으니까 이거 좀 다시 더하기 형태로 처리를 좀 해줘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7 이건 9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9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적으로는 계산이 그러면 9 곱하기 4 그러니까 4, 9, 36 이렇게 좀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처리가 될 거니까 그럼 뭐 7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21에서 3을 또 뺐으니까 18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에다 18 뺐으니까 정답은 18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자체에서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어찌 생각하면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형이 되는 거죠. 의미 아닌 정수에 비해서 부정방정식 모양, 계속 깔끔하게 딱 처리되는 부분들, 대표적인 중복조합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되겠고요. 문제에 좀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A가 1일 때, 이게 이제 곱하기 3 했으니까 B가 1일 때, C가 1일 때 이제 동시에 고려한 거고요. 이때 풀 때 이제 A가 1이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문자가 또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A, B, B, C, C가 각각 1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뺀 거니까 여기 좀 다시 좀 더하기 형태로 좀 빼기 하는 형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개념. 그런 부분들 좀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요. 좀 신경 써주면 되겠고, 뭐 동시에 세 문자가 1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요. 차분하게 문제 주어진 뜻 해석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해서 나열하는데 A가 3번 이상 나오는 경우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좀 기준이 되는 거니까 A를 3번 선택하는 경우, A가 4번 선택되는 경우, A가 뭐 5번 선택되는 경우, 4번, 그다음에 둘, 셋, 넷, 5번 이렇게 좀 해주면 되죠. 뭐 이런 경우는 뭐 가지수가 무조건 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A가 3번 선택되면 나머지 2개를 B, B, C, C 이렇게 같은 문자가 될 수도 있고요. B, C 이렇게 좀 다른 문자가 되는 거니까 뭐 3번 좀 나눠서 풀어야 되고 이때는 좀 B일 때, C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일단 뭐 문자 구성을 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열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B, C, B, B 나열한다면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되는데요. C일 때도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C 이렇게 될 때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좀 소거되는 거 똑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5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5 곱하기 4가 되겠고 뭐 더하기 되는 것을 뭐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처리해주는데 뭐 B일 때 C일 때니까 두 번이니까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2에서 10이 되겠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는 뭐 51까지입니다 하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전체를 좀 이렇게 한 방에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좀 절차를 거쳐서 A가 이렇게 좀 조건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구성을 열심히 살핀 거죠. 구성을 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나열 조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풀어가는 거 이렇게 좀 단계를 밟아가면서 풀어가면 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런 부분이 풀이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논리 절차를 좀 거쳐가면서 풀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확률과 통계를 배워가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16번 함께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네 자연수 A, B, C, D로 이루어진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더하기해서 8이 되겠다. 중복조합 자연수니까 좀 살짝 응용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곱하기해서 3의 배수라는 뭐 결정적인 조건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뭐 3의 배수가 되려면 숫자 중에 이제 뭐 3이 있어야 되겠죠. 6도 되는데 6은 좀 안 되겠군요. 6이라는 숫자가 오게 되게 되면 더하게주면 나머지 1로 오더라도 3 더하면 9가 되는 거니까 8을 좀 넘어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A가 좀 A, B, C 이런 부분들은 이제 3이 과연 어떤 숫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뭐 A가 3이라면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부분들이 이제 O 처리가 돼야 되는데 뭐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요. B 이런 부분들을 B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 즉 각각의 문자에다 2를 미리 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서로 다른 세 개 중복을 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에다가 이걸로 5에다가 4가 되겠죠. 4 컨비네이션 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A가 3일 때, B가 3일 때, C가 3일 때, D가 3일 때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4 곱하기 6 해서 24가지입니다라고 일단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두 문자 A, B 그다음에 뭐 A, C, A, D 이렇게 두 문자가 3이 되는 경우가 A가 3이 되는 경우 열심히 구할 때 B가 3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대신 또 B가 3입니다 풀 때 A가 3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좀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의 문자가 곤란한 이렇게 지금 겹치는 가지수가 이제 6가지가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중복해서 계산되어 있으니까 24에서 6을 빼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18입니다. 라고 풀어가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만 좀 고려하게 되면 뭐 어찌 생각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뭐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이런 조건 그랬을 때 뭐 문제에다 이렇게 3을 좀 하나 이렇게 좀 주고 나머지 경우 이제 어떤 경우인지 이렇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의 아이디어만 조금 적용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설명드렸으니까 점검해서 풀이해 주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이 홀수가 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나아가고 짝수가 되게 되면 Y축 방향으로 좀 나아가겠다. 원점 출발했는데요. 결국은 뭐 4,4가 간다 이런 얘기죠. 뭐 홀수 부분들이 X축으로 가는 거였죠. 그러면 4가 된다는 얘기는 홀수 부분 1이 4번 이렇게 나와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1, 3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될 수도 있는 거죠. X좌표는 이런 부분들로 가면 되겠고 Y좌표는 짝수들이니까 뭐 4 한 방에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는 뭐 2, 2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짝수 부분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구성에 의해서 4,4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와우. 그러면 이거 4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처리해서 5가지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요. 1111에 22 되게 되면 6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곱하기 5 약분해서 그 다음에 2로 나누니까 15가지입니다. 라고 풀어야 되겠고요. 1, 3, 4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3팩토리얼에서 이제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1, 3에 2, 2 이런 구성이라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4, 3,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구성들을 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나열해서 4,4가 나오고 그런 걸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에다가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38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7번 뭐 이렇게 좀 좌표 평면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게 되면 뭐 사실 뭐 뜻 파악도 잘 안 하고 어렵다라고는 좀 얘기부터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펴보면 뭐 대단한 거 아니죠? 홀수해서 이제 4가 돼야 되는 것은 뭐 이런 2가지 구성 생각해야 되겠고 짝수에서 또 4가 되는 경우는 또 이렇게 두 구성.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네 종류들을 재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 개수가 좀 많긴 하지만 이렇게 4개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 참을만 하죠. 차분하게 좀 대처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2, 4, 6, 8, 5, 10, 12 숫자를 건너뛰는데요. 2, 3, 4, 5, 6, 7, 8 여기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만족시킬 때 A에서 B로 함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계산 결과들이 이렇게 10입니다.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커져야 되겠고요. 아하 그러면은 2하고 12하고 좀 짝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4하고 10하고도 짝을 이루고, 그죠? 이렇게 좀 짝을 이뤄서 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숫자가 커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F6하고, F8하고, F10하고, F12하고,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구성을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10이 되는 구성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5가 있죠. 근데 요즘 작아야 되겠군요. 그럼 5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4, 6도 있고, 그러면 점점 커져야 되니까 4, 6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4, 6, 그 다음에 3, 7도 있고, 2, 8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5가 돼 있다라고 해주면 뭐 10하고 10이 될 수 있는 것은 5보다 이제 큰 결과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좀 같아도 되는 거니까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풀어야 되겠군요. 6에다가 5 컨벤션이 해주니까 10가지입니다. 풀면 되겠고 이쪽에 이제 6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게 되면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 3개의 문자가 남았고 그 중에서 2개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4 컨비네이션이 처리해주면 6이 되겠고 이렇게 될 때는 뭐 EH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3 컨비네이션이 해서 이제 3가지 여기는 뭐 한 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F8 뭐 F10 10이 나오게 되게 되면요 10이 숫자가 결정되게 되면 자동으로 4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 다음에 뭐 10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2가 결정돼 가는 거니까 이 뒤쪽에서 열심히 구한 가지수가 전체 함수 대응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 3, 1 합하면 10이 되는 거니까 전체는 이제 20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역시 처음에 좀 이렇게 좀 약간 문제의 조건을 고려해서 구성 조사하듯이 이렇게 좀 조사하게 되면 전체적인 뭐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뭐 차분하게 주어진 조건들 약간 좀 이렇게 좀 메모해가면서 정리해가는 게 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정리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연습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이건 뭔가요? fx가 대표 원소인데 x가 좀 딱 가서 대응된 결과죠. 그러니까 뭐 요 부분들은 뭐 대응되는 함수 값들이군요. 함수 값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집합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결국 치역에 해당하는 거죠. 치역 집합이 y 집합인 공역하고 이제 또 같아져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대응했을 때 뭐 1, 2, 3 이제 모두 다 나와라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좀 어떻게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습니까? X집합에 있는 원소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니까 개수를 3개, 1개, 1개 이거 좀 개수입니다. 2개, 2개, 1개 이렇게 조를 좀 만들겠습니다. 조를 조편성을 하는 거죠. 조편성을 딱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 컨비네이션 3, 2 컨비네이션 1, 1 컨비네이션 1 처리해서 2로 딱 나누면 되겠죠. 이제 3개의 조로 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나온 조를 1대1 대응시키면 되죠. 1대1 대응을 시키게 되게 되면 뭐 3개의 원소에 모두 다 대응되어 가는 거니까 치역과 공역이 좀 같아져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5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는 3개가 남았으니까 3 컨비네이션 2, 1 컨비네이션 1 나누기 2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똑같이 3 팩토리얼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앞에만 좀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 컨비네이션, 이건 좀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여기 뭐 10이 되겠고 1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10이 되겠고 여기는 3이 되겠고 아이고 이 나누기 좀 불편한데요. 여기 좀 계산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5 컨비네이션 5 곱하기 4 나누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또 2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좀 약분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15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해서 이제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10에다가 15 이렇게 처리해서 곱하기 6이니까 2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얼마가 됐습니까? 5, 6, 30에다가 150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맨 처음에 이제 뜻파악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아이고 이제 좀 뒤에 산수 좀 살짝 버벅거리는데 뭐 어떻게 풀어갈지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표현을 좀 나름 애써가지고 좀 살짝 좀 까탈스러운 모양처럼 보여주는데 뭐 치역이란 뜻이 되겠고요. 치역하고 근역하고 같아져야 되겠다. 그럼 뭐 모든 원소에 전부 다 대응되게 하려면 어떤 풀이가 좋을 건가 이렇게 됐을 때 뭐 여기도 이렇게 조편성을 3개, 1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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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게 조편성을 해서 3개의 덩어리를 만든 거죠. 3개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덩어리를 1대1 대응시키겠다. 이런 아이디어 됐습니까? 좀 그럴싸해졌나요? 그래서 이제 조편성 후 나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이론이랑 딱 접목시켜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을 좀 잘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상자 안에 0, 2, 3, 5, 7 2, 3, 5, 7 이거 전부 다 소수죠? 소수들이고 근데 0이 있는 게 좀 특징이네요. 5개의 공이 있습니다. 3개, 1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게 되면 주머니 상황이 원상복귀 됐는데 이걸 좀 3번 반복한다. 3개의 공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하겠다. 이때 가능한 수는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0이 나오게 되면요. 곱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0이 되는 거죠. 0 관여가 되게 되면 뭐 결과는 0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한 가지 해서 가지수를 좀 따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0이 좀 관여 안 된 걸 해야 되죠. 2, 3, 5, 7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소수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을 좀 열심히 곱하게 해주면 이게 과연 이제 2의 뭐 a제곱, 3의 b제곱, 5의 c제곱, 7의 d제곱 이렇게 처리될 건데 이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t 결과 자체가 3번 곱하기 하니까 3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뭐 문자가 4개씩이나 되는 거니까 어떤 문자는 좀 0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의 좀 답이 되게 하는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6은 또 약분될 거니까 5 곱하기 4만 남을 것 같고 그럼 이제 20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뭐 21가지 나오면 되겠죠. 자, 문제에 좀 0은 있지만 뭐 곱이기 때문에 0이 관여가 되게 되면 무조건 0 돼서 이거 한 가지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나머지 문자들만 살펴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고요. 이게 지금 소수라는 사실들을 좀 잘 관찰해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겹치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가면 뭐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한 거니까 대신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관찰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생각하는 과정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드린 걸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딸기맛, 포도맛, 바나나맛 세 종류 아이스크림 중에서 n개를 주문하는 경우 수가 45가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같은 맛은 구별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이 충분히 많으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딸기맛 몇 개 사겠습니까? A, 그다음 포도맛, 바나나맛 합쳐서 n개를 주문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는 뭐 중복점의 대표 유형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뭐 서로 다른 세개 중복 허락해서 n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n 플러스 3,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n. 이 차이 나니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2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좀 계산한 결과가 45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n 플러스 2하고 n 플러스 1 곱하기 한 결과가 90이 되는데요. 2루타는 두 숫자의 곱이니까 이 90을 뭐 10 곱하기 9 이렇게 좀 생각해가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럼 이제 n이 8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시리 뭐 전개해가지고 큰 숫자 뭐 인수분해해서 불편한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는 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n을 좀 구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해서 주문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 부분들이 좀 응용된 거죠. 위 부분들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뭐 이런 형태를 좀 풀었다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n이 이제 8이었으니까 8을 풀어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자연수 이렇게 좀 이제 그런 형태의 조건이니까 그렇다면 뭐 각각 한 번을 좀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치환 개념을 좀 살짝 좀 적용해서 좀 다시 써가면 되는 거죠. 그럼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계산 결과가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는 좀 의미 아닌 정수 처리가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5는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 곱하기 6이 약분되니까 7 곱하기 3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1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처음에 살짝 뭐 n이라는 문자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를 겁을 팍팍 주는 요소가 좀 살짝 담겨 있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수식 처리를 좀 해서 이렇게 좀 관계식 좀 만들어 가게 되면 뭐 좀 문자로 좀 돼 있더라도 이렇게 좀 자신감만 좀 떨어져 있지 않다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수식들을 좀 세워가는 그런 연습들 해서 좀 실력을 좀 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n이 0과 9 사이에 정수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 뒤쪽 부분들이 좀 화려한데요. 전개식에서 다음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계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x계수가 나오려면 앞에 부분에서 1차 부분들의 뒤쪽이 이제 뭐 상수 이렇게 되거나 앞에가 상수가 되고 뒤쪽이 이제 1차 이렇게 되는 부분들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괄호 부분들을 좀 나눠 가지고 좀 나온 각각 부분들을 이제 다시 전개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앞에 부분에서 1차가 된다는 얘기는 x를 한 번 선택하는 거니까요. n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뒤쪽 부분들은 뭐 9-n 컨비네이션 뭐 뒤에 뭐 x 부분들이 뭐 0번 선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더하기 뭐 상수란 얘기는 n 컨비네이션 제로가 되겠고 그 다음은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9-n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선택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의 1제곱 이것도 선택된다는 게 좀 중요한 거죠. 그 앞에 이제 개수가 마이너스 1인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n이 되겠고요. 더하기 여기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또 생기네요. 와.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9-n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가 좀 얻어져야 가야 되는데 플러스 n에다가 2n-9 해서 처리돼서 n에 관한 식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또 뭘 풀어야 되나요? 제곱의 개수 구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것도 2차에다가 상수도 있고, 이거 좀 더 많은데, 1차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 2차. 이렇게 좀 세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n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x 두 번 선택된다라고 해주면 뒤쪽은 1이니까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상수 부분들은, 이거 안 써도 되는데, 9-n 컨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가 이제 한 번도 선택 안 되는 거죠?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 x 한 번 선택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9-n 컨비네이션 한 번 선택되고 그때 이제 마이너스 1 이 부분 좀 고려해주면 되겠고요. 상수항 부분은 n 컨비네이션 제로에다가 9-n 컨비네이션 2 할 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일단 제곱 쓰죠. 1인데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살짝 복잡해졌나요? 이 부분들은 2분의 n-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n에다가 여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부호를 좀 바꿨으면 되죠.
이제 어차피 9-n이니까 n-9 이렇게 좀 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 여기는 이제 뭐 뒤는 1이니까 됐고, 2분의 컨비네이션이니까요. 9-n, 8-n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좀 이제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계산해주면 뭐 되겠죠, 뭐. 2분의, 그럼 이게 또 뭐 n제곱 마이너스 n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그러면 이제 2n제곱인가요? 2n제곱 마이너스 298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둘 또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17n에다가 그 다음에는 98, 71 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숫자가 좀 엄청 커지는데요. 좀 꼼꼼하게 좀 어떻게 한 방에 좀 잘 안 됩니까? 처리하게 되면은 n제곱, 2n제곱 이렇게 되니까 뭐 4n제곱이 되는 거예요. 2분의 4n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이구 숫자가 좀 큰데요. 18 뭐 36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36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7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18n 맞죠? 18 18그러니까 30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36엔 처리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는 상수항 부분들이 이렇게 좀 하나가 나오는 건가요? 7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러면 2n 제곱 18n에다가 이건 그러면 36이 되는 건가요? 뭐 처리되겠고 뭐 개수도 있으니까 두 배 또 n 제곱에다가 9n 그러면 18 이렇게 또 처리되는 그런 형태로 뭐 계산을 좀 쭉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차 시기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3번은 또 뭡니까? x의 개수는 양수가 되고 x제곱의 개수는 음수가 되겠다. 그럼 x의 개수가 2n-9가 되는데 요건 좀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게 좀 2배의 이것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n-3, n-6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들이 음수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달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n은 또 뭐냐? 근데 n은 뭐 선택한 개수니까 뭐 뒤쪽 부분 보게 되면 n에 대한 해당 사항이 뭐 범위가 n 값이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니까요. 4, 5 뭐 두 개 숫자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 n 부분들이 2분의 9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n은 얼마다? 5다라고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문자로 돼 있어서 좀 화려하게 좀 포장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 뭐 알고 나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주어진 부분들 때는 뭐 두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차분하게 대처해서 1번 문제 풀 때 1차 상수, 상수 1차 조사해 주면 되겠고 2번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죠? 2차 상수, 1차 뭐 상수 2차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리를 좀 한참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꼼꼼하게 해가는 부분들 여기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 양수음수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범위 구해가는 부분들만 좀 처리해가겠고 이곳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n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n제곱 좀 다항식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가 뭐 문제 자체 뭐 정수라고 좀 문제 좀 주어져 있는 부분에서 풀이 진행하는 거니까 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n 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2번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문자로 돼 있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서 실수 없이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